이제 민법 총칙입니다. 교재로는 146페이지를 펴보세요. 펴고 이제 여기 보세요. 또 오랜만에 또 복습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맨 첫 시간에 우리 A하고 B하고 그 부동산 거래하는 그 과정을 한번 봤었죠, 그죠? 네. 오늘 또 한번 또 봐보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뭐 지겨워서라도 알겠죠, 그죠? 네. 자, 뭐냐면, A가 이제 B에게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게 그랬죠? 그래서 B가 좋아, 내가 그 부동산을 3억 원에 살게 그랬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자. 이제 계약서를 썼죠. 그래서 3월 1일 날 계약금 한 10%, 4월 1일 날 중도금 1억 5천, 1억, 2천, 5월 1일 날 잔금 1억 5천 그랬죠. 자, 이랬을 때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어쨌냐면 먼저 줘야 될 선행이라고 그랬죠. 선행인데 자, 어땠어요? 잔금은? 자, 잔금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A는 뭐 들고 와야 되고? 등기 서류, 그죠? 등기 필증이나 인감 증명 같은 거 들고 와야죠, 그죠? 그리고 매수인 B는 뭐 들고 와요? 네, 잔금 들고 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공평의 원칙상 어떻게 했어요? 동시행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동시행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A는 잔금 받고 가고요. B는 등기 서류 들고 등기 신청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등기 신청이 원칙적으로 A, B가 공동으로 출석해서 서면 신청 그랬죠? 그런데 A가 이제 공동으로 출석하기 귀찮으니까 자기 인감도장 찍은 위임장 줘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B가 혼자 가도 공동 신청인 거예요. 혹은 A하고 B가 뭐예요? 법무사 한 사람한테 맡겨버리죠? 위임장 주고. 그럼 그것도 역시나 공동 신청이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부회가 A에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한다, 변동한다 그랬죠? 그때 A의 등기 말소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놔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현재 소유자가 B구나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일 때 법률 용어를 붙였죠, 그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청약이라고 그랬죠. 의사표시의 하나라고 그랬죠. 살게 이것을 승낙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의사표시의 하나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렇죠?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더니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 그랬죠? 합치, 합의, 계약의 성립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합의, 합치, 성립. 이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계약서 썼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써야만이 그러면 뭐죠? 형식을 요한다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형식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불효식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돈 아직 한 푼도 오고 가지 않았죠. 그죠? 승낙했을 때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그래서 돈이 오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요물 계약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낙성 계약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는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 시기적으로는 승낙이 있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이미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3억 원에 팔게 그런데 1,000만 원만 깎아줘 2억 9천에 살게 그럼 뭐예요? 불성립이죠.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해버리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봤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용어를 붙이는데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단계를 뭐라고 그랬냐면 채권행위라고 그랬어요. 채권행위. 그리고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 넘겨주는 행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물권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물권행위.
그리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행위 그랬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법률행위는 꼭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고요. 또 법률행위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나눴냐면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A가요. 자기 부동산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B가 승낙했죠. 이런 매매계약 유효, 무효? 유효 그랬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타인의 권리의 매매계약도 유효 그랬어요. 유효. 왜 유효냐? 아무튼 A는 자기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죠? 어땠어요? 잔금 치르기 5월 1일까지만 어떻게 해요?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그죠? 매수해서 B에게 넘겨주면 되잖아요. 넘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갑이 안 팔겠대요. 안 팔겠대요? 그러면 못 사잖아요. 그죠? 계약자 원칙상. 그래서 얘가 서류 위조했다고요? 위조했죠? 위조했어요. 자,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죠?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는 무효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B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돼서. 우리는 등기부를 믿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도 권리 취득 못 한다고 그랬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A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권리자라고 그러죠? 무권리자 그죠? 자, B에게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그러죠. 처분행위라고 그러죠? 처분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무효다 그런 거죠.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셨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더 표현했냐면 B는 공시된 등기부를 공신한 사람이었죠. 우리나라는 전부 공시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공신력은 부정해버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신력은 부정한다 그렇게도 표현했죠. 그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채권행위 하고 나면은요, A는 어때요?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B는 어때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권행위는 뭐예요?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다 이행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분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처분행위예요. 근데 처분행위는 꼭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만 처분행위냐? 그게 아니라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거 있죠?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도 뭐라고요? 처분행위 그런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어쩌자면 채권행위 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 교환 계약도 타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도 유효다 그러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요. 아셨죠? 네. 또 매매 계약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꼭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이 단계에서는 아셨죠? 그러나 어때요? 이제 물권행위 단계에서 뭐예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잖아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만 볼게요. 용어 하나 보는 건데 정말 쓸데없는 건데요. 쓸데없는 거예요. 자, 우리 법은 다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붙인 말이 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형법 같은 것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그죠?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 민법 103조 같은 경우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법적 효력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건과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재 같은 경우도 꼭 뭐 대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법서는 보면은요 소제목에 다 목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의, 요건, 효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의, 요건, 효과. 그래서 요건과 효과에 대한 건데 자, 요건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가 요건이죠. 이 요건을 갖추면 그죠? 요건 갖추죠?
그럼 뭐예요? 이런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요건이에요?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저기 아직 안 적었지만 186조는 법률 행위 플러스 뭐라면? 등기를 하면 그죠? 물권이 변동하고 그죠? 법률의 규정은요? 등기 없어도 물권이 변동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겠죠. 그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어도 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법률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사실. 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재도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멋있게 나와 있던데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아셨죠? 뭐 그런 구도 자체를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여러분 그냥 어떻게 알아두시냐면 잡채 아시죠? 잡채. 막에서 먹으면 맛있죠? 그죠? 그럼 거기는 뭐도 들어있어요? 당면 들어있겠죠? 시금치 들어있죠? 요리 재료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 그죠? 이 법률 사실, 법률에서 뭐 만들어요? 잡채 만들죠, 잡채? 이게 뭐예요? 법률 요건. 먹었더니 맛있더라, 뭐예요? 법률 효과, 끝. 이러고 그냥 많은 거예요. 그지 뭐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더군다나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법률 사실 가지고요. 뭐 사람 정신작용에 기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엄청 나온 거였거든요. 이거 하면은 제가 혼난다 그래요. 이런 거 하면. 혼나요. 문제 안 나와요.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해봤자 안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맨 처음에 공부를 이제 안 해봐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맨 처음에 책 배우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막 죽을 둥 살 둥 이런 거 다 암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막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우리 기본서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호치께서 꽉 찍어버려요. 그럼 안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또 불안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거든요. 그렇게 넘기고 호치께서 꽉 찍고 이런 거 보면 저하고 우정에 금간다. 아셨죠? 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영어만 한번 들어보고 그냥 치워버리는 거, 치워버리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법률 행위 그러면 계약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계약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청약, 그 다음에 승낙 이렇게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의사표시 숫자로 이 법률 행위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같은 건 어땠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 있었죠. 두 개. 그죠? 단독행위는 통밥으로 찍어도 의사표시 몇 개 있겠어요?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셨죠? 어떤 거냐면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그러는데 이런 거 알 필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뭘 공부하고 했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렇게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채권자, 여러분이 채무자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변제 안 하죠, 그죠? 알죠, 그죠? 나는 소유권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대금 안 주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하죠? 해지할 때는 해지할까? 좋아, 해제해라.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해제야 하고 의사표시만 해버리죠? 의사표시하면 이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계약 해제 같은 거 있죠? 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 유언은 어때요? 나는 유언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러면 해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써도 되잖아요.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상대방 없는 단도갱이 그런 거예요. 단도갱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유언을 할 때요. A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은 A야 너한테 줄게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언으로 하는 증여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증이라고 그래요. 유증. 유증이니까 이건 상대방한테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 뭐 내용들 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이야기 한번 듣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듣는 게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 공짜로 줄게 이것을 유언으로 하는 증여를 했죠. 그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내가 이 부동산 너한테 공짜로 줄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증여라고 그래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받을래? 좋아 받을게 이렇게 해야 증여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뭐뭐 들어가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증여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증여는 계약이죠. 그죠? 근데 임대차도 뭐였어요? 공짜로 임대차 있다 없다? 없다. 꼭 차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 공짜로 빌려준 뭐라고 하니까? 사용대차라고 하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계약이 있지만. 그죠? 여러분 건물 짓는다 그러면 뭐 있었어요? 도급계약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러죠. 합동행위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의사표시가 여러 개 있는 건데 야 우리 그냥 동창회 만들어서 이거 법인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 사람이 모인 걸 사단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있는데 법인 자체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관심 없다 이런 거예요. 관심 없다. 아셨죠? 그래서 법률에는 꼭 계약이지만 단독행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분간은 어때요? 당분간은 법률행위 나오면 막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히 뭐라고 한다고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봐보세요. 우리 전 체계에서 어쨌냐면 권리 그러면 물권을 다루는 물권법이 있고요. 채권을 다루는 채권법이 있었죠. 자, 그리고 채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이 중에서 뭐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갔어요? 계약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랬죠?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뭐예요? 민법 총칙 그랬잖아요. 그죠? 민법 총칙 그랬죠. 그죠? 민법 총칙이 있단 말이죠. 민법 총칙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분야를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은 어쩌냐면 제가 범위 말씀드릴 때 자, A하고 B가 그죠? A하고 B가 뭐예요? 계약을 했죠. 계약. 그죠? 물권 변동도 A하고 B 사이에 이루어졌죠. 그죠? 이런 게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인 이랬죠. 인. 그죠? 인. 얘들이 뭘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죠? 법률행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권 같은 건 소멸시효 같은 거 있다고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어디만 우리 시험범위에요?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 총칙의 8, 90%는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그러면 사실은 민법 총칙에 거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만 우리 시험범위인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제 민법 총칙을 한번 짜보면 어떻게 짤 수 있냐면 법률 행위만 우리 시험법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요. 다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어요. 자, 민법 총칙은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냐면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데 민법 총칙은 10문제 나오거든요. 10문제 나오면 공부 안 해도 5개 맞춰요. 근데 공부하면 6개 맞춰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죠? 왜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푹 올라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대충 어때요? 대충 몇 개만 이렇게 알고 나면 그냥 10개에서 5개 맞춰요. 근데 죽으라고 해봤자 뭐예요? 6개 맞춰요. 6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탁탁 터치하고 나면 오히려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쓸데없이 맨 처음부터 이런 데서 그냥 죽을뚱살뚱 하고 있다 그러면 망치는 거고. 아셨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봐보세요. 자,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범인데, 법률행위는 언제 성립하느냐? 그랬죠. 언제 성립하느냐? 그죠? 자,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누가 했어요? A하고 B가 그랬죠. 그죠? 그죠? 당사자가 그러잖아요. 당사자가. 그 다음에 여기 어땠어요?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그죠? 사고 판단을 매매한다는, 그죠? 목적을 가지고 뭘 했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죠.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뭐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 근데 당사자가 목적을 가졌는데 아직 의사표시조차도 안 했대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불성립. 성립조차도 안 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의사표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당사자는, 자,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갑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등기부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려야 뭐예요? 소유자가 될 수 있죠? 태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태아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잖아요. 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없는데. 태아 안 돼요. 그럼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막 태어난 1살 먹은 애기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죠. 그죠? 네, 권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도 있어야 되냐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물의 변별 능력이라고 그래요. 저것은. 그래서 어쩌냐면 의사 능력은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한 12살, 13살 정도도 똘똘하다 그러면 의사 능력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15살 정도인데 좀 띠라다 그러면 의사 능력 없다 그래버려요. 근데 자, 의사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이것은 획일적으로 그어버려요.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18살과 19살 사이를 딱 끊어버려요. 끊어가지고 어때요? 19살부터는 행위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18살까지는 행위 능력이 없다. 미성년이다. 그래버린다고요. 이게 다 갖춰져야 돼요.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살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19살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살. 19살이 돼야 돼요. 그러지 만약에 권리 능력이랑 의사 능력이 없어버리죠? 이 법률에게는 무효예요. 무효.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럼 취소 사유다 이래요. 그러니까 18살 먹은 아기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죠? 근데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건 취소 사유, 취소 사유. 취소 사유. 근데 10살 먹은 아기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은 있는데 의사 능력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효하고 취소하고 어떻게 다른데요? 지금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가르쳐줘요. 아셨죠? 나중에 가르쳐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아세요. 무효하고 취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있죠. 그죠? 이 목적.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을 그죠? 3억 원에 매매한다 그랬죠. 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죠.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 이러면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가보다 싸게 그러면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것은 해봤자 무효다 그러는 거, 무효다.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해야죠. 그죠? 이 집이 이미 불타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사고 판다고 계약을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이러는 거예요. 무효다. 아셨죠? 그 다음에 법에
맞아야 된다. 적법해야지. 위법하면 안 돼요. 위법하면.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있어요. 적법하죠. 그죠? 근데 우리 법에가 마약은 거래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마약 거래하다 걸리면 쇠고랑 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거래한다고 계약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마약에 관한 법 이런 데가 다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을 모든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을 전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두리뭉실 하나 규정이 있어요. 103조에가 선량한 풍속했다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계약하면서 대가로 아파트 준다는 계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법이 없지만 그런 계약은 해봤자 뭐라고요? 법이 없어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다 이런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면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아셨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나오죠? 의사표시 나오는데 이 의사표시는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나눠보면 뭐예요? 내가 3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가 있고 3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표시가 있잖아요. 의사와 표시. 이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일치.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혹은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다 그래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우리 법에가 몇 개를 규정을 하고 있냐면 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107조 숫자 암기하지 마세요.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 허위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그래요. 사기 강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107조 비진의 표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수업 끝나고 100만 원 드릴게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오 고맙습니다. 안 줄 것 같죠? 그죠? 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해. 줄 것 같은데요? 그럼 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는 의사가 줄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준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뭐예요? 표시가 불일치하죠. 불일치. 그 불일치를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원칙이 유효거든요. 유효. 원칙이 유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줄 것 같은데요? 그럼 줘야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이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랬죠? 즉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무효예요. 그럼 안 줘도 돼요. 휴,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이 비진의 표시예요. 제가 100만 원 걸고 질문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좀 알만하다 그러면 안 물어봐 버려요, 제가. 예. 이게 비진의 표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를 알면서도 한 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방금처럼 수업 끝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것을 비진의 표시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러죠. 그죠? 예전에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다. OX. X. 그게 답이었어요. 1번에 1번 집어넣어 놨어요. 이번에는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다 그랬어요. OX. X 무효지 취소가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 실제 사례에서 되게 많은데 봐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무담보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변제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여금 반환 소송하라고 그랬죠? 승소하면 내가 사는 아파트 강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뭘 안 하면 바보 변호사 된다고요? 가압류 안 하면 바보 변호사 된다고 그랬죠? 그 할 태세를 보이자 내가 일찍 재산 빼돌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막내 동생하고 짜고요. 막내야 내가 변제를 못해서 유일한 제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한테 마치 판 것처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빈 깡통 이래버리면 여러분 승소하고 나서도 강제 집행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막내 동생하고 서로 짰죠. 짜고 어떻게 했어요?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한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네. 의사, 나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죠. 그런데 표시는 어때요? 매매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한 것처럼 표시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하고 짠 거죠, 짠 거. 이걸 통정허위 표시, 그렇죠. 이건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는요, 비진후 표시 플러스 통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에서 통정 빼버리면 비진후 표시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상대방하고 짰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실제 사례에서 많아요, 저거요. 되게 많아요. 알겠죠? 아,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혼할 것 같아. 내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부인이 남편한테 재산분할 청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자료 청구. 막 이제 부부싸움 한참 하고 뭐 이혼을 하니 많이 그랬더니 어느 날 부인이 아파트 등기부 한번 딱 봤더니 근저당 해가지고 제일 꼴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다음으로. 시댁에서 제일 꼴미운 사람. 신우이? 신우이가 근저당권자로 해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인데, 그죠? 아래가 갑자기 근저당해서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뭐 2억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자 신우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그거 뭐예요 지금? 나중에 재산분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안 주려고 지금 어떻게 해놨단 소리예요? 남편하고 신우이하고 서로 짜고 뭐 해놨어요?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통정허위 표시라고요. 아셨죠? 안 들키면 그만인데 들켰다 그러면 뭐예요? 무효라고요. 여러분 이제 소송하겠죠, 그죠? 예.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그래요. 채권자 취소 소송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판결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사례에서 다 있는 내용들이. 아셨어요? 그 다음에 착오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상가 분양받는데 다 1,000만 원씩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공짜 하나 더 적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착오란 말이에요. 착오예요. 아셨죠? 착오. 자, 이것은 의사는 1,000만 원인데 표시는 1억으로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불일치를 내가 모르고 한 것을 착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법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취소. 그다음에 사기 강박. 뭐예요? 어떤 사람이 엄청 이 부동산 좋다고 막 사라고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가서 속아서 샀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사기죠, 사기. 기망행위가 있어가지고 취소예요, 취소. 그다음에 조폭이 와가지고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어 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싼 가격에 도장 찍은 거 있죠. 이거 뭐예요? 강박 이런 게 뭐예요?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소. 그래서 우리 민법 통 털으면 취소 사유는 딱 3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있죠. 행위 능력 없는 경우.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를 행위 무능력 그랬는데 지금 제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제한 능력. 그 다음에 뭐 착오 있죠. 착오, 사기 강박. 이 3가지만 취소 사유. 우리 민법 통틀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 성립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이 있어요.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유, 합유, 총유 있었잖아요. 총유 있었는데 총유가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법인의 실체는 갖췄으나 아직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 그죠? 그러면 이건 법인 아니에요.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이냐 그랬더니 설립 등기했을 때. 그때부터 법인이 되는 거예요. 법인 설립 등기.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가 뭐가 되죠? 법인의 성립 요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 아셨죠?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낙성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라고 그랬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그랬죠. 그죠? 이때 뭐예요?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요물계약이라고 있어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인데 이게 뭐였냐면 계약금 계약이었어요. 계약금 뭐라고 그랬냐면 계약금은 통장에 전액이 꽂혀야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말로는 3월 1일 날 계약금 주기로 했죠. 근데 3월 2일 날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줬거든요. 그럼 언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어요? 3월 2일이에요. 3월 2일.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서는요. 계약금이 수수가 돼야 뭐예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 그래요.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야기 한 번씩 듣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이야기는 한 번 들었던 건데 아니 당연히 잊어먹지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막 듣다 보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공부 안 했는데 남편 명의 부동산이에요. 근데 임대차 계약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출근했어요. 그럼 누가 가요? 부인이 가겠죠. 부인이 도장찍으로 계약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남편으로 돼 있는데 나 부인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부인이어서 어쩌자고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 뭐 들고 가야 돼요? 위임장을 들고 가야 돼요. 아셨죠? 이때 남편을 본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대리라고 그래요. 대리라고 그래요. 위임장 들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대리. 따라서 대리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계약해봤자 그건 뭐예요? 효력이 없다고요. 무권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그래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는데 엄마가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차 한 대 사줄 수 있잖아요. 돈 받고 사줘요? 공짜로 사줘요? 공짜로 주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증여도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청약이죠? 좋아, 사줄게. 승낙이잖아요. 그러면 증여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차를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아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이나 해라 이놈아. 취직하면 차 사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 승낙에 뭐가 붙어 있어요? 취직하면 하고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는 조건이. 그때 취직해야 뭐예요? 엄마는 차를 사줄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셨죠? 그래서 자, 취직하면 차 사줄게 하고 오늘 계약은 성립했어요. 오늘 계약은 성립했는데 엄마가 차를 언제 사주는 거예요? 취직하면 사주겠죠. 그죠? 조건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뭔 학생이 차는 차냐? 너 언제 졸업해? 2월 28일이요. 2월 28일이 되면 사줄게 그랬어요. 그럼 오늘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근데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2월 28일이 되면 이것을 기한이라고 해요. 기한. 무슨 차인 줄 아세요? 조건은요. 이놈이 취직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거고 2월 28일은 반드시 오는 날이죠. 그죠? 이것을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이것도 공부하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공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래요. 신도시 개발한다 그랬을 때 가장 최근에 저기 금단 신도시 개발한다 이랬을 때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었죠. 한참 됐죠. 금단 신도시 개발한다 그러면 그거 발표하면 너도 나도 가서 다 땅 투기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네,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지를 사고 팔려고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예요? 신도시 개발 발표를 해야 투기 바람이 안 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고 판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겠죠. 근데 느닷없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거기 땅을 사겠대요. 허가 받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이 땅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완전 여기 이사 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허가 내주겠죠, 그죠? 그때 나중에 이사 왔는지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해요. 그럼 허가를 내줘요. 근데 나는 평소에 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허가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안 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냐면 계약을 했더라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런 계약은 해봤죠, 뭐예요? 무효다, 그런 거, 무효. 무효다, 그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법률행위 부분만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요. 자, 근데 우리 법률행위 다 배워버렸죠. 그죠? 이상 안 해요, 우리는. 법률에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법률행위 있잖아요, 법률행위. 10분을 넘기지 마라 그래요. 이 파트는. 보다가도 10분 딱 넘었죠? 그러면 넘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죽을 둥 살둥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엄청 가슴이 아파해요. 한간이. 아셨죠? 그 다음에 이는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 쪽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리 부분이 있어요, 대리 있고, 그 다음에 조건과 대리 부분 나온 다음에 무효와 취소가 나와요.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나와요. 우리 민법 총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아셨죠?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법률 행위에 대한 거예요. 법률 행위에 대한 거. 법률 행위에 대한 건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공부했어요? 실제 이 순서대로 공부해서 계약법도 공부했죠? 물권법 공부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민법 총칙 들어가잖아요. 민법 총칙 들어가는데, 민법 총칙에서 10개, 물권법에서 15개, 계약법에서 10개,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는데 맨 처음에 추상적으로 적어졌다고 그랬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뭘 보고 있냐면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사람 정신작용의 기한, 뭐 용태니 뭐 아니니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법률 사실, 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해가지고 막 보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그죠? 그래도 맨 처음에는요, 기왕에 내 평생에 내 자유로 공부 좀 해보기로 했는데 하면서 꼭 참고 해요. 참고 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꼭 참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적 들어오죠, 그죠? 확정, 가능, 척법,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아는 거 나와요. 첩계약 무효 이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어. 막 우리 뭐 작은 집도 누가 뭐 어쨌는데 막 이러면 무효구나 하면서 또 막 상상의 뭐 나래를 막 펴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이랬구나 막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 쪽 나와요. 의사표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뭔 말인지 뭐 비즈니스 표시,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콕콕 참고 보다가 대리 올 때쯤 하죠. 책 다 퍼버려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했지? 막 하고 다른 과목을 한번 봐볼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민법이 1차에다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봐보자. 또 어디를 펴요? 여기를 펴요. 여기 펴요? 또 여기 죽을 둥, 살 둥, 뭐 사람 정신작용에 기한 뭐 준법률행위 뭐 이런 거 암기하다가 또 이렇게 첩계약도 하나 알다가 또 여기 오면 책 덮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3월달 되면 또 공부 한번 해보자고 또 여기 펴요. 도대체 언제 실력이 느냐고요. 아무리 봤어도 아는 것이 첩계약은 무효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차이가 없어요.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는 죽을 둥 살 둥 했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요. 제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계약, 물권 공부하고 이제 민법 총칙어죠? 좋은데 특히 법률행위 부분은 어쩐다고요? 10분을 안 넘긴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문제 안 나옵니까?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면 좋고 모르면 찍고. 왜? 우리 만점 8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지 자기를 죽을 둥 살 둥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해당돼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있죠? 이 표는 아셔야 돼요. 이 표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고 이 내용도 있죠? 몇 번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게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맞추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어떡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찍는 거예요. 아셨죠? 혹시 나만 틀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백날 이런 거 암기해봤자 그 사람이 시험장에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요? 어차피 가서 찍는 것은 똑같아요. 아셨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찍는 거고 그 사람은 기껏 공부했는데도 찍으니까 성질 나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법률행위부터 들어가죠. 10분 쉬세요.